자, 보면 이 단어는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고 해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항등식인데, 일단 요거를 하기 전에 먼저 등식이라는 걸 먼저 한번 해볼게. 등식. 등식이라는 거는 등호가 들어간 식을 등식이라고 하거든. 근데 요거의 그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뭐랑 뭐가 있는지 알고 있니 혹시? 등호가 들어간 식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 종류가 크게. 방정식 맞아. 그 다음 또 방정식하고 지금 하고 있는 항등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간 식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어떤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흔히 알고 있는 거 있잖아. 2x-4는 0이다라는 이런 식. 이거 만족하는 x값이 뭐 있어? 2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는 x는 2밖에 없잖아. 1 넣으면 만족해, 안 해? 안 하잖아. 1 넣으면 2 빼기 4니까 좌변은 -2인데 우변은 0이니까 다르잖아. 맞지? 만족하지 않지? 그러니까 요 식을 만족하는 x값이 오로지 딱 하나만 나오는, 그러니까 특정한 x값이 하나만 나온다든가 뭐 아니면 두 개만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유한계가 나오는 거 있지, 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고, 항등식은 이제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x는 2x 같은 거. 자, 이건 좌변하고 우변의 식이 어때? 똑같지, 완전히. 이거 계산하면 2x니까 똑같잖아, 식이. 그러면은 결국 식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여기 x에다가 내가 어떤 숫자를 넣어도 항상 어때? 식이? 항상 똑같겠지. 그치? 왜냐면 좌변도 2x고 우변도 2x면 x에다가 뭐 1 넣어도 성립하고 2 넣어도 성립하고 어떤 숫자를 넣어도 항상 성립을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항상 성립할 수 있는 이런 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 항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야.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항등식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지금처럼, 그러니까 보는 것처럼 좌변하고 우변의 식이 완전히 똑같으면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좌변과 우변의 식 자체가 완전히 똑같으면 그럼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항등식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에서 대놓고 그냥 어떤 식이, 이 식이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 그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한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요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거는 항등식이구나 라고 그냥 해석을 하면 돼, 너네가. 그러니까 요 말이 항등식을 의미하는 거야. 알았지? 항등식이라고 대놓고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너네가 이걸 보고 이 말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아, 이거는 항등식이구나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알았지?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이렇게. 요것도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맞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올지를 몰라. 그 다음에 임의의 x에 대해서 이런 말도 있어. 임의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도 마찬가지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일단 여기서 임의라는 말은 그냥 아무거나 하나 x를 선택을 했다는 얘기야. 그냥 랜덤으로 하나 선택을 해도,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항상 식이 성립한다 라는 거는 당연히 아무 x나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항등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맞지? 그리고 마찬가지 이것도 x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x가 뭐든 간에 항상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이거 똑같은 의미지. 맞지?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전부 이제 항등식을 뜻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 우리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우리 지금 이제 중3이니까 방정식을 여러 가지를 좀 배웠잖아. 중1 때는 1차 방정식 배웠고, 그지? 중학교 2학년 때는 연립 방정식 이런 거 배웠잖아. 그지? 여러 가지 방정식을 배웠는데, 니네 2차 방정식도 혹시 배웠나? 아, 배웠지, 그치. 그러니까 2차 방정식도 있고, 그러니까 방정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 방정식을 배울 때 항상 하는 게 이렇게 해에 대한 내용을 이제 거의 공부를 했지. 그러니까 해를 구하거나
해를 구해서 뭔가 또 다른 걸 구하거나 보통 문제를 풀 때 이런 방정식 문제 풀 때 해에 대한 이제 그 물음이 많단 말이야. 맞아? 해를 구하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항등식 같은 경우는 해라는 게 무수히 많지. 그지? 굳이 해라고 얘기를 하자면 무수히 많잖아. 왜냐면 1 넣어도 성립하고 1 넣어도 성립하니까 1이 해라고 할 수 있고 2 넣어도 성립하고 3 넣어도 성립하고 어떤 숫자를 넣어도 항상 성립하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맞아? 그러다 보니까 항등식에서는 해를 구하는 작업을 하진 않아. 어차피 의미가 없잖아. 그지?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어떤 특정한 해를 구하는 그런 작업을 하진 않고 보통 뭘 하냐면 이제 개수를 좀 많이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냥 간단하게 보면 AX가 EX 이렇게 나왔어. 자, 이런 등식이 얘가 항등식이 되기 위한 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봐.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항등식이 되기 위한 A 값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A가 뭐가 되면 될 것 같아? 2가 되면 되겠지. 똑같으면 되니까. 맞아?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일단 항등식의 성질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일단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식의 형태에 따라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야.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볼게. 근데 마찬가지 이게 이제 x에 관한 항등식이래.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다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a, b의 조건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우변은 지금 0이잖아. 그럼 좌변도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그지? 0이 나와야 돼. x에다 어떤 숫자를 넣어도 항상 0이 나와야 돼. 좌변이. 그러려면 a가 뭐가 되면 될 것 같아? 0 되면 되겠지. 그치? b는? 마찬가지 0 되면 되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0 곱하기 x 더하기 0을 하면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도 곱하기 0이 있으니까 항상 0이고 0 더하기 0이니까 또 0이잖아. 맞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항등식이 되기 위한 a 값은 0이고 b 값도 0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항등식의 성질이야.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a-1x 플러스 b 플러스 2는 0이다. 이게 항등식이 되기 위한 a, b의 값을 구하시오. 얼마겠어 각각? 그러니까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a랑 b가 얼마가 돼야 돼? 1하고 1하고 얘 1 되면 0 되는 거 맞지? 그지? 우리는 얘가 통째로 0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x 앞에 있는 요 놈이 0 돼야 돼. 그리고 뒤에 상수항이 0이 돼야 되고. 그지? 그래야 이런 형태가 나와서 0이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은 0이 되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 x 앞에 있는 개수 이게 0 돼야 돼. 그러려면 a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 다음 뒤에 있는 상수항 이게 또 0이 돼야 돼. 그럼 b가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2가 되면 되지. 됐어?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물어볼 거야,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식의 형태가 이제 1차 식의 형태로 내가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2차 식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마찬가지 이것도 항등식이래. 문제에서 항등식이라고 나왔어. 그러려면 A, B, C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어. 그럼 A가 얼마가 돼야 돼? 항등식이 되려면 마찬가지 0 돼야 되고 B도 0 돼야 되고 C도 0 돼야겠지. 그치? 그래야 0 곱하기 x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0이라는 식이 나오니까 x에다 뭘 넣어도 항상 좌변이 0이 되잖아. 맞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번엔 조금 다르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그러니까 이런 건 당연히 x, y에 대한 항등식으로 나오겠지. 그냥 x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라 x, y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물어볼 거야. 마찬가지 이게 x, y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a, b, c가 또 뭐가 돼야 돼? 맞아, 다 0이 돼야 돼. 똑같이. c까지 다 0이 돼야 그래야 항등식이 되겠지. 됐어? 요게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이런 것도 나올 거야. ax 플러스 b가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마찬가지로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a, b의 조건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면은 그냥 여태껏 지금 이렇게 배운 내용대로 생각했을 때 a가 뭐가 되면 돼? 뭐랑 똑같으면 돼?
A'이랑 똑같으면 되지. B는 B'이랑 똑같으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식이 완전히 똑같으면 항등식이 되니까. 이해하니?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걸 이제 1번을 이용해서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우변으로 이게 그러니까 좌변을 넘겨서 ax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프라임 x 마이너스 b 프라임은 0인데 자 x끼리 계산 동류항 계산하면 a 마이너스 a 프라임 x 그 다음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프라임은 0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럼 이게 이제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지금 이 식의 형태는 이제 요 식의 형태랑 똑같은 식이지. 그제 형태가.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이 0 돼야 되고 이 부분도 0 돼야 되니까 a 마이너스 a 프라임은 0이고 그 다음 b 마이너스 b 프라임이 0이다. 라고 해서 a는 a 프라임이고 b는 b 프라임이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개수끼리 같고 상수끼리 같으면 되겠지. 이해하지? 마찬가지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야. 얘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a 프라임 bx 제곱에 플러스 b 프라임 x 플러스 c 프라임.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당연히 a하고 누가 같아야 돼? a 프라임, b하고는 b 프라임이 같고 c하고 c 프라임이 같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 세 번째 것도 똑같아.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a 프라임 x, b 프라임 y, 그 다음 플러스 c 프라임이랑 같아야 돼.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똑같이 a랑 a 프라임 같고 b랑 b 프라임 같고 c랑 c 프라임이 같다. 라고 그냥 써주면 되겠지. 됐니? 이 내용이 항등식의 성질인데 뭐 내용 자체 어렵지 않지? 그냥 똑같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계속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성질이랑 이 항등식의 정의 요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저거를 할 거야.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개수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거든. 개수를. 그래서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어. ax 말고 a-3에 x 플러스 b-2 요게 이제 3x 플러스 7이라고 나왔다 해볼게. 이런 식이 있어. 이런 등식이 있다고 해볼게. 근데 이 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왔어. 문제에서.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a, b의 조건을 구하시오 라고 나온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a, b를 찾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하거든. 이게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어. 수치대입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숫자를 대입을 해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을 하는 거거든. 항등식의 정의. 항등식의 정의가 아까 뭐였냐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도 항상 성립한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내가 적당히 그냥 x에다가 아무거나 그냥 대입을 하는 거야. 아무거나. 근데 뭘 대입하는 게 제일 좋을까? 1 같은 거, 그치? 그렇게 좀 작은 숫자, 좀 쉬운 숫자를 대입하는 게 좀 좀 이렇게 풀기 좀 쉽겠지, 그치? 그래서 보통 x에다가 1이나 이제 0이나 뭐 마이너스 1이나 이런 것들 그냥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x에다가 일단 뭐 0 같은 걸 먼저 대입을 한다고 치면 0 대입하면 좌변은 b-2만 남고 여기다 0 대입하면 우변은 7만 남으니까 b 값이 9라는 걸로 바로 나오지. 맞아? 그 다음 b값 구했고 그 다음은 x에다 이번엔 1 한번 넣어볼게. 1을 대입하면 여기다 1 대입하면 좌변에 a-3이고 b는 아까 9였으니까 9 빼기 2는 플러스 7이잖아. 그리고 우변에다 1 대입하면 3 플러스 7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77 또 날라가고 3 넘겨주면 a는 6이라는 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a가 6이고 b가 9다 라고 구하는 방법, 이런 걸 수치대입법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적당한 숫자를 내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지. 됐어? 그 다음 두 번째는 개수비교법이라는 게 있어. 뭐 하겠다는 얘기야? 말 그대로 그냥 개수끼리 비교하겠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여기 좌변의 x계수는 a-3이고 우변의 x계수는 3이잖아. 그럼 이 둘이 같으면 되겠지. 맞아? 그럼 a 값이 얼마가 되면 되겠어? 6이 되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좌변의 상수항 b-2랑 우변의 상수항 7이랑 같으면 되지. 그래서 b 값은 9가 되면 되겠지. 됐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개수비교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지금 상황에선 이거랑 이거 중에 뭐가 더 쉬워 보여? 이게 훨씬 쉬워 보이지. 그지?
그래서 이걸 지금 같은 문제에선 이걸로 하는 게 훨씬 좋아. 이걸로 하는 게 훨씬 쉽고 빨리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건 사실 문제마다 좀 달라. 식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쉬울 때가 있고 이게 쉬울 때가 있어. 오케이? 근데 그거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통 수치대입법으로 푸는 거는 보통 식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a 플러스 b에 뭐 x 마이너스 1, 그 다음 플러스 c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이게 만약에 뭐 3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이렇게. 그럼 이거는 당연히 개수비교법이 편할 것 같아? 수치대입법이 편할 것 같아? 수치가 더 편하겠지. 왜냐면 이거 개수비교법 하려면 이걸 다 전개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수치대입법을 한다고 하면 x에다가 적당히 숫자를 뭔가를 대입하면 좀 쉽게 나오겠지. 뭐 대입하면 될 것 같아 여기서?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좀 쉽게 나올 것 같아? 2나 아니면 1 같은 거,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1 넣으면 얘가 통째로 날아가니까, 그치? 훨씬 쉽잖아, 그치? 그리고 2 대입하면 얘가 날아가니까 훨씬 쉽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얘네가 0 되는 x 값을 대입하면 좀 쉽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럴 땐 이제 수치대입법을 좀 사용을 하는 거지. 이해하지?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또 수치대입법이랑 개수비교법이랑 또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건 너네가 이제 문제의 식을 보고, 식의 형태를 보고 이걸 쓸지 이걸 쓸지 뭐 이게 결정을 좀 해주면 돼. 알았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그 미정계수법에 대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오케이. 자, 이것도 한번 좀 해볼게. 그래서 항등식에 대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나머지 정리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나머지 정리라는 거를 좀 잘 보면, 되게 좀 중요하다, 이건. 우리 앞에서 어떤 다항식을 5x-1 이런 다항식을 내가 어떤 다항식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몫이랑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했었지. 기억하니요?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지? 나눗셈 하는 방법, 그지? 요런 걸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걸 했잖아.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이걸 우리가 직접 나눗셈이라고 하거든. 요런 작업을 했단 말이야. 이거 그냥 다시 한번 해보면, 일단 최고 차항만 맞춰주면 되니까 여기 x제곱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해서 둘이 바로 빼면 되잖아. 빼고 없어지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5x 마이너스 1 남을 거고, 그 다음 또 최고차항 맞춰야 되니까 요 뒤에 얼마가 필요해? 마이너스? 그치, 3x가 필요하지. 그래서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라고 한 다음에 또 이제 빼주면 없어지고 2x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맞춰주면 플러스 2가 필요하지. 그래서 2x 마이너스 2라고 한 다음에 또 빼주면 1 이렇게 남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 목이라고 하지, 그지?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해? 나머지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직접 나눗셈 같은 경우는 목과 나머지를 정확하게 다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식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 근데 이거에 단점이 있다면 좀 할 게 많지, 그지? 조금 귀찮지, 그지? 좀 귀찮은 거, 좀 번거롭다라는 단점이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뭐냐면, 요 몫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몫은 관심이 없고 우리는 요 나머지만을 찾고 싶은 거야. 나머지만. 그러니까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을 찾고 싶은 거지. 몫은 관심이 없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나머지 정리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요것만 찾으려고 하는 거야. 요것만. 자, 그러면 봐. 이걸 나머지만을 어떻게 찾으려고 하냐면, 일단 우리 이게 나눗셈 하고 나서 이제 이걸 검산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잖아. 검산식을 다시 써줄 수 있지. 얘를 x-1로 나눴더니 몫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고 나머지가 플러스 1이다 라고 해서 검산식을 이렇게 써줄 수 있잖아. 이거 쓰는 방법 알지? 그치? 나누는 놈이랑 몫이랑 곱하고 나머지 더해주면 이 좌변하고 식이 똑같다는 얘기지. 맞아? 이게 검산식인데, 근데 이 검산식은 기본적으로 항등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왜냐면은 우변을 정리하면 좌변이랑 똑같은 식이 나올 테니까. 맞지? 당연히 이제 똑같은 식이야. 그러니까 항등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하지? 그럼 내가 x에다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맞지?
그래서 x에다 뭘 대입하려고 하냐면 1을 대입하려고 하는 거지. 1. 요 1이라는 거는 얘를 보고 내가 선택을 한 거야. 얘가 0 되는 x 값이 얼마야? 1이지. 그지? 얘가 0이 되려면 x에다 1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1을 선택한 거야. 그럼 1을 대입을 하면 이만큼이 사라지지. 그지? 맞지? 그리고 여기다 1 대입하면 뭐야? 1 빼기 4 더하기 5 빼기 1. 요거 계산하면 1 나오는 거 맞지? 그지? 요렇게 해서 우린 나머지를 찾겠다는 얘기야.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봐봐. 어떤 fx라는 다항식을 내가 x-a라는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뭔가 있을 거야. 근데 별로 관심 없어.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1차로 나눴으니까 이 나머지는 뭐겠어? 나머지는? 얘는 몇 차가 돼야 돼?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0차. 그치? 상수항이 돼야지. 얘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상수밖에 안 되겠지. 상수.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검산식인데 이거는 항등식이라고 했지. 그치? 항등식이기도 하잖아. 검산식은. 그러면 x에다가 내가 뭘 대입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다 a를 대입하려고 하는 거지. 0 되는 x 값을. 그럼 여기 a 대입하면 이만큼이 날아가겠지. 그치? 그리고 좌변에 a 대입하면 fa는 r이라는 식이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나머지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a만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다. 됐어? 이거. 자,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 자, 방금 했던 거. 요 식에서 얘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는 나머지만 찾고 싶어. 나머지만. 그러면 그냥 얘 0 되는 x 값이 얼마야? 1이지.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고. 1을. 그럼 1 빼기 4 더하기 5 빼기 1이니까 계산하면 1 나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어딨냐? 이렇게. 오케이? 요게 나머지 정리야. 그럼 만약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x 플러스 3으로 나누고 싶어. 이때 나머지를 찾고 싶어. 그러니까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찾고 싶어. 그럼 x에다 뭘 대입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3. 얘가 0 되는 x 값인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고. 그럼 9 빼기 6 더하기 1이니까 계산하면 4가 나오겠지. 그럼 실제로 나머지를 해보면 구해보면 이렇게 4가 나온다는 거지. 이해하니? 그러니까 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대입만 하면 이 나머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게 나머지 정리야. 됐어? 이해하니? 됐지? 그러니까 훨씬 간단하게 구할 수 있잖아. 빠르고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거지. 물론 나머지만 구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래도 빨리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 그치? 근데 이 나머지 정리가 좋긴 한데 그러니까 좀 빨리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단점으로 따지자면은 얘가 1차식일 때만 가능해. 1차식일 때만. 얘가 0 되는 x값을 대입하니까 이만큼이 없어지면서 나머지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1차식일 때만 일단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 물론 좀 더 활용을 해서 2차식이나 3차식일 때도 하긴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1차식일 때만 이게 가능해.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 맞지? 자, 그래서 너네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라고 하면 항상 너네가 이제 기호를 먼저 써줄 건데 자, 예를 들어서 fx라는 다항식을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나왔대. 이렇게 나왔대. 그럼 이걸 기호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얘 0 되는 x값이 얼마라고? 3이지.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f3이 얼마라는 얘기야? 나머지 2란 얘기지. 나머지 2래며. 이렇게 쓰면 된다고. 됐어? 그럼 만약에 xfx라는 다항식을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7이래. 그러면 이걸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면 돼? 얘 0 되는 x값이 얼마? 4니까 대입하면 얼마? 4f4. 그러니까 x 보이는 곳에 다 대입하면 돼. 이게 얼마란 얘기야? 7이란 얘기야. 간단하지? 만약에 gx제곱 마이너스 fx라는 다항식을 x 마이너스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래. 그럼 뭐라고 쓰면 돼? g 1이지, 그지? 0 되는 x값 얼마? 마이너스 1이지, 그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제곱이니까 어차피 1이잖아, 그지? g1, 그 다음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게 얼마? 3이란 얘기지. 맞지? 됐지? 이해하지? 그 x 플러스 3 f x 제곱
이거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래. 그럼 뭐라 쓰면 돼? 엄마? 얘 0 되는 x가 얼마야? 2잖아, 2. 그럼 2를 대입하면 돼. 그냥 다. 얼마야니까? 5, f 4가 얼마라고? 이게 4라고. 됐어?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fx만 이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변형이 돼서 나올 때가 있어. 이렇게 좀 xfx라든지 뭐 이렇게 좀 더럽게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냥 근데 그런 거 그냥 상관없이 그냥 0 되는 x값 찾은 다음에 다 대입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렇게 찾으면 돼.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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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인수정리라는 게 있는데 인수정리라는 거는 뭐냐면 자, 요런 거 한번 해볼게. 너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거 인수분해 되나 혹시? 인수분해 배웠지? 그치? 2차 방식 배웠으면 인수분해 배웠을 거 아니야. 요거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 바로? 오케이. xx 일단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2면 되지. 곱하면 얘 되고 더하면 얘 되잖아. 맞지? 그럼 얘 x 마이너스 4하고 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지. 됐어? 맞지? 이렇게 하면 되지. 처음 보는 거 아니지? 그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내가 뭘로 생각을 하려고 하냐면 얘도 검산식으로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야. 검산식으로. 그러니까 이 다항식을 얘로 나눴더니 이게 몫이지. 나머지는 얼마야? 나머지. 이걸 검산식으로 생각하면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얼마야? 아 여기 나머지 지금 여기 나머지 여기 있어. 여기 뭐 보이는 게 있어 여기? 보여 여기? 안 보이는데? 뭐야 이 나머지? 없어. 0이야 플러스 0이야. 없잖아. 나머지 없다고. 나머지가 0이라는 거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졌을 때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야. 나머지가 0일 때가 나누어 떨어진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때는 지금 나머지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곱의 형태로 표현됐으니까 인수분해가 된 거잖아.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인수정리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나눠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을 내가 x 마이너스 4로 나눠보잖아? 그럼 여기 x 필요하고 x제곱 마이너스 4x 쓰고 빼면 2x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2 하면 2x 마이너스 8 해서 빼면 없어지잖아 이렇게. 그지? 나머지가 0이지 그지?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일 때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나머지가 0일 때.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인수정리라고 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요걸 fx라고 잠깐 두면 fx를 x-4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잖아. 나머지 0이잖아. 그럼 이제 f4는 뭐라고 쓰면 돼? 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0 되는 x값 4를 대입하면 0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인수정리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쟤랑 똑같아. 똑같이 하면 돼. 얘랑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근데 이때가 그냥 얘는 우변이 일단 얼마일 때야? 0일 때. 그치? 이때를 그냥 특별히 인수정리라고 부르는 것 뿐이야. 얘랑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0일 때 그때 인수정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어? 이해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여기서 배우네. 너네 조립제법이라는 걸 혹시 배웠나? 배운 적 있니 혹시? 처음 봐? 큰일 났네. 처음 보다고? 큰일 났네. 그러면 안 되는데. 조립제법. 자, 이 조립제법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것도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야. 아까 우리 나누셈을 하는 방법이 이런 직접 나눗셈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 맞지? 요런 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자 그냥 아까 방금 했던 거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자 이거를 x-4로 나눴을 때 이걸로 해볼까? x-1로 나눴을 때 몫이랑 나머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빼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로 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서 또 빼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직접 나눗셈을 이용하면 몫이 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9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맞아? 요게 직접 나눗셈의 방법이고, 근데 이걸 내가 조립제법이라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좀 더 쉽게 나눗셈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좀 더 쉽게. 자, 이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해주면, 내가 지금 이놈으로 나누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얘 개수 있지, 개수. 얘 개수만을 다 갖고 와서 써주면 되거든. 얘 개수가 처음에 1이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8 이렇게 3개 있지. 개수만 갖고 오면. 맞아? 그리고 얘는 이번엔 니은 자를 하나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0 되는 x값이 얼마야? 0 되는 x값 1이잖아. 1. 그걸 여기다 써주면 돼. 방법이야 그냥. 그리고 처음에 있는 이 숫자는 내려올 거야. 그냥 이렇게.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랑 곱할 거야. 그럼 1 곱하기 1 하면 얼마야? 1이지. 그걸 여기다 쓸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는 더할 거야. 더하면 얼마? 더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그리고 곱하면 얼마?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그리고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9 나오지. 맞아?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것 같아? 나머지라고 하는 거지. 똑같잖아 이렇게. 맞아? 그리고 이거 뭐야? 이게 몫이 되는 거야. 몫의 개수겠지 정확하게는. 그래서 뒤에서부터 상수항 1차 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뒤에서부터. 그러면 결국 몫은 x-1이니까 얘랑 똑같이 나오지. 됐어? 이해하니? 그냥 방법이야. 이게 훨씬 쉬워 이게. 이거보다 이게 훨씬 쉬워. 지금은 2차식이니까 별로 이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너네 3차식 같은 걸로 해봐. 이렇게 있다고 해봐. 얘를 내가 x-1로 나눈다고 해볼게. 그러면 일단 얼마 필요해? x? 제곱 필요해.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야. 빼면 사라지고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4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7이야. 그럼 또 얼마 필요해? 마이너스 4x 필요하지. 그럼 마이너스 4x제곱에 플러스 4x 필요하고, 그리고 또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이니까 또 마이너스 3 또 필요해.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니까 또 빼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내가 조립제법으로 한다고 하면 1, 마이너스 5, 1, 마이너스 7 개수만 다 갖고 와서 써주고 니은자 쓴 다음에 그다음 얘 0 되는 x값 써주고 처음에 숫자는 그대로 내려와. 그리고 곱하면 1 곱하기 1은 1이고 더하면 마이너스 4 그 다음 곱하면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나머지 얼마? 마이너스 10. 그 다음 몫은 순서대로 상수 1차, 2차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나오잖아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이게 훨씬 쉽지? 아니야? 이게 더 어려워? 이게 더 어려워? 더 쉽잖아. 그래. 그러니까 처음이라 이게 아직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훨씬 쉬워. 빠르기도 하고. 오케이?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조립제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이것도 단점은 좀 있어. 빠른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 몇 차식으로 나눌 때만 가능하겠어? 1차 때만. 왜냐면 0 되는 x값을 여기다 쓰는 거니까. 얘가 2차가 돼버리면 0 되는 x값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1차식일 때만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좀 단점이긴 해. 근데 당연히 이걸 물어볼 때는 당연히 1차식으로만 물어보겠지. 이해하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이것도 또 단점이 또 다른 게 또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일단 좀 익숙해지면 그때 얘기를 좀 해줄게. 일단 좀 이거 연습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익숙해지면 다른 단점을 또 얘기를 한번 해줄게.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좀 많네. 큰일 났네. 이거 오답도 해야 되는데. 할 게 너무 많네.
일단 그냥 진도를 나갈게. 알았지? 일단 계속 진도를 좀 이어서 좀 나갈게. 오늘 오답을 못해도 다음 시간에 그냥 한 번에 오답을 다 하는 걸로 해서 이어서 할 테니까 일단 오늘 진도를 좀 먼저 나갈게.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볼까 몇 개만? 이게 좀 이게 내용이 또 다른 느낌이라 일단 몇 개 좀 풀어보고 가자. 항등식하고 나머지 정리까지만 일단 몇 개 풀고 그리고 또 이어서 할게. 자, 일단 대표 유형 1번부터 한번 볼게. 189번. 자,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 대놓고 나왔지 지금은. 항등식이다라고 나왔잖아, 그치? 이때는 a, b, c에 대해서 a, b, c의 합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수비교법이랑 수치대입법 중에 뭐가 더 편할 것 같아? 얘는? 개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은 전개를 해야 되고 수치대입법은 적당히 대입을 해야 되는데 대입할 만한 숫자가 딱히 보이는 게 없지. 왜냐면 이게 좀 대입을 했을 때 좀 간단하게 나오는 숫자를 대입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게 없잖아 지금 봤을 때, 그치? 이런 거는 좀 개수비교법을 이용하는 게 낫겠지. 전개 한번 해볼게. 전개.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x 세제곱. 근데 봐라, 물론 다 전개를 해도 상관은 없거든. 근데 좀 우리가 부분만 골라서 전개를 해도 돼. 앞에서 그런 걸 우리가 배웠잖아. 여기 좌변이 지금 마이너스 6이지 상수가. 그럼 우변의 상수는 얘랑 누구랑 곱해야 돼? 얘랑 곱했을 때 나오는 게 상수니까. 그럼 b 값을 바로 생각할 수 있지.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렇게. 이렇게 좀 부분만 골라서 해도 돼. 다 전개할 필요 없이. 자, 그 다음에 a를 찾아야 돼. a는 x개수잖아. 맞지? 그럼 x개수니까 여기서 x개수를 한번 찾아볼게. 얘가 마이너스 2지 지금. 그치? 아니다. a 먼저 찾지 말고 저거 먼저 찾자. 여기 좌변에 x제곱항이 있어 없어? 없잖아. x제곱항이 없지. 그렇다는 얘기는 x제곱 개수는 0이란 얘기잖아. 맞지? 그럼 우변의 x제곱 개수도 0 돼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 한번 찾아볼게. 자, 우변에서 x제곱이 나오려면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2x제곱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플러스 cx제곱이 나와야지. 요거밖에 없지. 그럼 이게 0 되려면 c가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2가 돼야지. 그래서 c까지 찾았어. 2라고. 맞지? 그럼 이제 a 값 찾을 거야. a는 좌변에 이제 1차 개수니까 우변의 1차 개수를 찾으면 되겠지. 자, 우변의 1차 개수는 얘랑 곱해서 얼마? 마이너스 4x지. 얘랑 곱하면. 그리고 얘랑 곱하면 얼마야? 플러스 3x잖아. 그지? 이러면 1차 나오잖아. 그럼 요거 둘이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x. 그러니까 a 값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이란 얘기지. 됐어?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아니면 그냥 다 전개해서 비교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a, b, c 다 더하라 했으니까 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1 나오겠네. 됐지? 자, 그 다음에 94번 한번 볼게. 자, 이것도 항등식이라고 나왔지. 그러니까 이거는 항등식이라고 대놓고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나왔잖아. 이게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이란 얘기야. 맞지? 항등식. 그럼 요거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는 게 낫겠지. 왜냐면 0 되는 x값들이 대충 보이잖아. 그치? x에다 뭐 대입하면 좋을 것 같아? 1 한번 넣어볼까? 그럼 좌변은 1 더하기 a 빼기 4. 우변은 이거 둘 다 없어지지 그냥. 그치? 그러면서 0 나오잖아. 그럼 a 값 쉽게 구할 수 있지. a 얼마야? 3이지. 맞지? a 3이야. 그 다음 x에다 뭐 넣어볼까? 뭐 넣으면 재밌을 것 같아? 2 넣으면 재밌겠지. 좌변 2 넣으면 4 더하기 a가 3으로 구했으니까 3 곱하기 2에서 6 마이너스 4는 2 대입하면 이게 없어지고, 그지? 얘 여기다 2 대입하면 2b 이렇게 남겠지. 맞아? 그러면 삭삭 사라지면서 2b가 6이니까 b값 얼마? 3이겠지. 됐지? 그 다음 x에다 뭐 대입하면 재밌을까? 뭐? 얘 0 되는 x값 얼마야? 여기다 x에 뭐 넣으면 0 되겠어? 0 아니야 0? 0 넣는 거지. 0 넣으면 좌변은 마이너스 4 우변은 이거 통째로 없어지고 여기다 0 대입하면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니까 곱하면 2c 나오잖아. 2c가 나오겠지. 그럼 c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지. 됐어?
그래서 이거 다 곱하면 마이너스 18 나오겠지. 됐지? 이해하지? 이해 안 돼? 쌩 까는겨? 어이씨 대답 좀 해봐. 이해돼안돼? 됐어? 그 다음 98번 198. 자,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항등식 나왔지. 이때 a 1, 2, 3, 4, 5 합을 구하래. 자, 이런 것도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인데 이것도 수치대입법을 좀 이용할 거야. 지금 보면 얘네들은 다 지금 개수잖아. 맞지? 개수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보통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개수의 합이 나와. 1 대입하면 여기 a, 그러니까 좌변은 2의 5제곱이고 우변은 a0, 그 다음 a1, a2, a3, 4, 5니까 개수의 합이 나오지. 그지? 개수를 다 더한 게 나오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개수의 합인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맞아? 그럼 이것만 뭐 하면 돼? 반대로 이항하면 되지. 그지? 그러면 2의 5제곱 마이너스 a0이란 얘기거든.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그럼 이걸 또 찾아야 돼. 근데 생각해봐. 얘는 상수잖아. 상수지. 상수. 맞지? 상수라는 거는 어떻게 돼? 요거에서 상수가 얼마야? x 플러스 1의 5제곱의 상수는 어떻게 하면 돼? 1이지 그냥. 그치? 1을 5번 곱하면 되니까. 맞지? x 플러스 1의 5제곱은 이걸 5개 곱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서 상수 나오려면 상수끼리만 다 곱해야 되니까 1만 5개 곱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1이겠지. 그럼 2의 5제곱은 32잖아. 32에서 1 빼니까 31로 계산할 수 있겠지. 됐어? 그치? 그러니까 저런 식의 형태가 나오면 일단 x에다가 뭔가를 대입해서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보통 대입하는 값은 1 같은 거겠지. 1이나 마이너스 1 같은 거 대입하면 돼. 자, 그 다음 202번 한번 볼게. 자, 이거는 검산식을 써주면 되는데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 라는 요런 다항식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래? 안 나와 있지. 그지? 그럼 몫을 몰라. 나머지는 2x 더하기 3이래. 이렇게. 이때 a, b의 곱을 구하래. 물론 직접 나눌 수도 있거든. 얘를 얘로 직접 나눗셈을 해서 계산을 해도 돼. 그렇게 해서 이제 a, b를 찾아도 되긴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나는 보통 이제 그냥 이 검산식을 쓴 다음에 좌변, 우변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편이거든. 나는 그게 훨씬 좀 쉬워갖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좌변이 지금 몇 차식이지? 3차. 우변도 몇 차가 돼야 돼? 3차. 그럼 여기 2차니까 여기 몇 차가 들어와야 되지? 1차가 들어오면 돼. 근데 최고차항 계수는 또 1이야. 그럼 여기 당연히 x 이렇게 들어오겠지. 맞아?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상수는 알아 몰라? 이건 모르지. 그래서 그냥 c라고 쓸게. 오케이? 그리고 이제 대충 비교를 하는 거야. 좌변하고. 그럼 좌변에 1차항이 있어 없어? 좌변 1차항. 좌변 1차항은 없지. 그럼 개수 얼마란 얘기야? 빵이란 얘기지. 그지? 빵. 그럼 우변에도 1차 개수는 빵이 돼야지. 그지? 맞지? 그럼 1차 개수는 얘 곱하면 cx. 맞아? 이렇게 곱하면 얼마? 2x. 그 다음 뒤에 1차 또 있지? 플러스 2x. 이게 뭐 돼야 된다고? 빵 돼야 된다고. 빵. 그치? c 얼마? 마이너스 4겠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야.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끝났지. A는 이제 x 제곱항 개수고 B는 상수항이니까 구할 수 있잖아. 일단 A 먼저 구해보면 x 제곱항은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x 제곱 나오지. 그지? 그리고 얘랑 곱하면 플러스 1 나오니까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지. 그지? 그 다음 상수항은 얘랑 곱하고 얘까지 더해야 돼. 맞지? 이거 빼먹으면 안 돼. 그럼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8이고 얘까지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됐어? 그래서 곱하면 15라고 할 수 있겠지. 됐니? 검산식 쓰는 게 더 쉬워. 직접 나눠보면 좀 더럽다 이거. 그 다음에 205번. 나머지 정리 쓰면 돼. 그러니까 너네 거의 습관적으로 하면 돼. 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지. 그치? 그러면 나머지 정리 쓰는 거야. 그럼 얘 0 되는 x값 얼마야? 1이지. 그거 뭐 하면 돼?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그지?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얼마라는 얘기야? 그 나머지가 1이라고 했지. 그지? 그렇게 하면 돼. 자, 1 대입할게.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 요거 계산한 결과가 1이란 얘기야. 그리고 x-3, 얘 또 1차잖아. 그지?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3이래. 그럼 여기다 뭐 대입하면 돼? 여기다가 3 대입하면 되지. 0 되는 x값. 3 대입하면 27 더하기 9a 더하기 3b 더하기 1이지. 이게 얼마라고 결과가? 13이라는 거지. 맞지? 그지? 그럼 위에 거 얼마야? a 플러스 b는? 정리하면 다 넘기면 얼마야? 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9a 더하기 3b는? 얘 28이잖아. 그지? 넘기면 마이너스 28이니까. 네, 마이너스 15. 3으로 좀 깎아? 그럼 3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5네. 와우, 요 둘이 바로 빼자. 빼면은 a에서 3a 빼니까 마이너스 2a고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4 나오네. 그지? a 값 얼마? 마이너스 2지. b는?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b 얼마? 1. 그치, 1. 이렇게 보면 돼. 됐지? 그러니까 거의 습관적으로 하면 돼. 1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머지 이렇게 나왔네? 그럼 0 되는 x값 대입하면 이거 나오겠네?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면 돼. 맞지? 그 다음에 209번 한번 보자. 자, 다항식 px를 x 플러스 얼마로? 3으로 나눴을 때 얘 왜 이래?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래. 이것도 마찬가지. 1차식으로 나눴지. 나머지가 나왔잖아. 그지? 그럼 이제 나머지 정리에 기호를 쓰면 돼. 뭐라고 쓰면 돼? p 마이너스 3. 그치? 이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7.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거의 그냥 습관적으로. 그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 3이래. 뭐라고 쓰면 돼? p 2는 3 이렇게. 됐어? 됐지? 0 되는 x값 대입해서 나온 결과가 3이다 이런 말이니까. 됐지? 자, 이때 px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자, 봐봐.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항상 이렇게 나머지 정리를 쓰면 돼. 알았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근데 2차 이상의 식으로 나눴다고 나오잖아, 문제에서. 그러면 항상 뭘 쓸 거냐면 검산식을 쓸 거야. 2차 이상의 식으로 나눴을 땐 검산식. 오케이?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 정리 쓸 거고 2차 이상이면 검산식. 됐지? 자, px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으로 나눴을 때 몫은 몰라. 관심 없어. 그럼 나머지는 뭐라고 써야 돼? 나머지 어떻게 써야 돼? 0? 쉣. 2? 쉣. 지금 몇 차로 나눴지? 2차로 나눴지. 그러면 얘는 몇 차 이하의 식이야? 1차 이하의 식이지. 그러니까 얘보다 일단 차수 하나는 낮아야 돼. 1차일 수도 있고 상수항일 수도 있으니까 1차 이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만약 여기가 3차면 여기 몇 차 이하겠어? 2차 이하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식을 쓸 때는 그냥 일단 지금 얘가 2차니까 1차 이하의 식을 쓸 때는 그냥 일단 1차로 쓰는 거지. 만약에 얘가 결과가 상수항이 나오면 a가 0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 이렇게 1차로 써주면 돼. 얘보다 한 차수 낮게 써주면 돼. 됐지? 자,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2. 요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제 나머지 정리를 좀 활용한 내용이야. 원래 나머지 정리는 1차로 나눴을 때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2차일 때도 사용이 가능한 거지. 그럼 여기서 잘 봐. x에다가 뭘 대입하고 싶어? 어떤 숫자를? 그치? 2나 아니면 뭐야?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얘가 통째로 없어지니까 이게 나오겠지. 그치? 일단 2를 대입해볼게. 여기다 2 넣고 2 넣고 2 넣고 2 넣고 다 2 넣는다고 생각하면 얘가 P2가 되니까 뭐가 돼? 3이 되겠지. 좌변은. 됐어? 앞에서 구해놓은 게 P2가 3이래매. 맞지? 그 다음 여기다 2 대입하면 이게 날아가니까 없어지지. 그냥 안 써도 돼. 그 다음 여기다 2 대입하면 뭐야? 2A 플러스 B라는 식이 나오지. 됐어? 그 다음에 X에다 뭐 대입하고 싶어? 마이너스 3. 그치?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7이지. 그리고 여기 날아가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니까 자, 요것도 이제 연립하면 나오겠지.
그럼 10은 5a니까 a 값은 2 나오고 b 값은 a가 2니까 4에다가 넘기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잖아. 됐어? 그럼 우리가 찾고 싶었던 나머지는 결국 ax 플러스 b니까 2x 마이너스 1 이게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니? 됐지? 요거 되게 잘 나와. 요 유형 되게 잘 나와. 알았지? 이게 거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 유형이. 큰일 났다. 어떡하냐? 시간이 없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다음 12번 볼게. 자, 이 다항식을 x세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는데 이때 r2를 구하래. 봐봐. 자, x 20제곱 더하기 x 15제곱 더하기 x 10제곱 더하기 x 5제곱을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눴어? 3차지. 그지? 1차면은 나머지 정리 쓴다고 했는데 3차면 그냥 검산식 쓰라고 했지. 그지? 검산식 쓰면 돼.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몫이 뭔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얘 3차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2차 이하의 식이라서 2차식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됐어? 됐지?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얘가 뭐가 돼? x 세제곱 마이너스 x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이쁘게 되지 않아? 그리고 x 마이너스 1하고 x 플러스 1하고 이렇게 됐니? 이렇게 됐지? 그럼 x에다가 뭐 대입하면 재밌을까?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0까지 3개 대입하면 재밌겠지. 그치? 그럼 0 넣어볼까? 얼마야? 전체적으로 0 대입하면 좌변 0이고 0 없어지고 이 통째로 없어지지? 0, 0, C 나오네. 그치? C 0이란 얘기네. 됐지? 그 다음에 1 넣어볼까? 좌변에 1 대입하면 1 4개 더하는 거니까 4. 여기 1 대입하면 날라가고 1 대입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어차피 C 0이니까 안 써도 되지.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 그럼 좌변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없어지네. 이렇게. 그치? 0이네 마찬가지. 그리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날라가고 마이너스 1 넣으면 A 마이너스 B 나오지. 그래서 요 둘이 연립하면 되지. 더하면 4는 2A니까 A 값은 2 나오고 B 값도 2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야 더해서 4 되고 뺐을 때 0 되니까. 됐어? 그럼 결국 우리가 찾고 있는 나머지는 이놈인데 A가 2, 그 다음 B도 2, C는 0이니까 요게 나머지 RX가 되는 거지. 됐어? 되지? 그럼 R2를 구하래. 얼마야? 4, 2, 8 더하기 4니까 12 뭐 이렇게 나오겠지. 됐니?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만만치 않네. 할 게 너무 많네. 큰일 났네. 어떡하냐. 이러면 안 되는데. 자, 15번은 px를 x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래. 그럼 이걸 마찬가지 기호로 뭐라고 쓰면 돼? p 얼마? p 마이너스 4는 5라고 쓰면 돼. 자, 그리고 p 3x 플러스 5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뭐라고 쓰면 돼? p 을 넣어야지. 그지? 마이너스 3을 넣어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뭔데?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9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4지. 이걸 찾아라는 얘기야. 얼마야?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지? 5! 여기 있잖아. 너 눈깔 없는 거 아니지? 여기 저기 5가 답이야 그냥. 맞지? 그러니까 0 되는 x값 그냥 대입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안에 식이 x가 아니잖아. 그냥 x였으면 p-3이 맞는데 x가 아니라 3x 플러스 5잖아. 식이 좀 변형됐잖아. 그냥 여기다 x에다 마이너스 3 그냥 집어넣으면 돼. 그냥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 그 다음에 19번. 자, 이 px를 x-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2래. 원래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그냥 p1은 2다라고만 써도 되긴 하는데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몫이 qx다라고 나왔지. 그치? 그럼 이런 거는 그래도 검산식을 한번 써주라는 얘기거든. 이렇게.
요렇게 써주라는 얘기야. 이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QX를 또 그러니까 QX는 또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래? QX는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라고 나왔지. 맞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나머지 정리를 쓰면 되지. 얘도 어찌됐건 다항식이니까 얘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라고 했으니까 0 대입한 X값 대입하면 4가 나온다라고 쓸 수 있잖아. 맞지? 일단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이때 지금 P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찾으라는 거는 P2를 찾으라는 얘기지. 맞아? 맞지? 그럼 여기다 X에 뭐 대입하면 될 것 같아? 1 대입하면 없어지잖아. 그치? 우리 찾고 있는 게 이거잖아. 그럼 뭐 대입하면 돼? 2 대입하면 되지. 그럼 P2는 2 대입하면 2 빼기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Q 2 더하기 2니까 얼마? 여기다 4 대입하면 되잖아. 얼마니까? 10. 응? 이게 얼마야? 얼마이게? 4! 4 더하기 2야? 얼마야? 6! 6이야. 됐어? 원래는 이게 나머지 정리를 쓰는 게 맞긴 한데, 근데 얘는 좀 이제 그 QX라고 몫이 나왔잖아.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식을 쓴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해보라 이런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이거 끝이 없네. 큰일 났네.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끝이 없네. 안 되는데 이러면 자 99의 10제곱을 98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몫은 관심 없고 나머지 찾고 있어. 맞지? 자 이거는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할 건데 자 99를 x라고 두면 얘는 x 10제곱이고 얘가 뭐야? x-1이지. 99에서 1 빼면 98이니까. 맞아?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그리고 몫이 뭔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겠지. 이렇게. 나머지 찾고 싶어. x에다 뭐 넣으면 돼? 1 넣으면 되지. 그치? 1 넣으면 얼마야? 사라지고. 1. R은 1. 1이야. 1번. 간단하지? 그러니까 치환해서 똑같이 하라는 얘기야. 물론 이것도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오답할 때 해줄게. 자 마찬가지 26번도 이번에는 요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지. 그치? 그럼 x에다 뭐 대입하면 되는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지. 그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돼 x에다가. 그럼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마이너스 k, 세 번째는 마이너스 2, 네 번째는 7, 그 다음 마이너스 8. 이게 0 된다는 얘기지. 이거 계산 쉽잖아. 할 수 있잖아. 을매야 마이너스 k. 이거 5에다가 6에다가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2네. 넘기면 플러스 2네. k 얼마? 마이너스 2라고 그랬지. 별거 없지. 와 진짜 끝이 없네 이거. 와 난리 났네. 어떡하지? 진도를 못 나가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이건 내 계획이 없는데. 자 230번은 다항식을 저걸로 나누어서 떨어질 때 요 다항식이 이걸로 나눠 떨어질 때 상수 A, B의 합을 구하래. 나눠 떨어진다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일단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누고 있지? 몇 차식으로 나누고 있어? 2차식으로 나누고 있지. 그러면 검산식을 쓰라고 했지. 검산식 쓸 건데 근데 쟤 지금 잘 보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않아? 맞지? 아니야? 이거 더해서 3 되고 곱해서 2 되는 거 1, 2 있잖아. 맞지?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지. 근데 나눠 떨어진다 했으니까 뒤에 아무것도 안 써도 되잖아. 나머지 0이니까. 맞지? 그럼 여기다 x에 뭐랑 뭐 대입하면 재밌겠어? x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재밌겠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b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찬가지 0 이렇게 나오겠지. 정리하면 돼. 자,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넘기면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16 이렇게 나오니까 빼면 사라지고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
아하, B는 얘 마이너스 13이면 플러스 13에다 넘기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겠네. 아, 더하면 마이너스 23이지. 됐어? 자, 그 다음에 234번. 자, 조립제법이야, 조립제법. 자, x에 대한 다항식, 3차 다항식을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요 그림처럼 이제 구하려고 한대.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찾으래. 일단 k는 얼마가 돼야 돼? 얘가 0 되는 x 값을 여기다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 돼. 일단 k는 마이너스 2, 5번 맞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2. 그럼 얘랑 곱해서 요거 만드는 거니까 c 값 얼마? 얘랑 곱해서 여기다 쓰는 거잖아. 그럼 c는 마이너스 2가 돼야지. c 마이너스 2 괜찮네. 그리고 얘랑 더해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a가 얼마가 되겠어? 4가 돼야지. a4 괜찮지. 맞지? 그 다음 얘랑 또 곱해서 이걸 만든 거야. 그럼 d는 얼마?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d까지 맞네. 그럼 얘 마이너스 4 더해서 마이너스 2 됐고 얘랑 곱해서 4 됐고 더해서 이게 나와야 돼. b 얼마? 이거랑 이거 더해서 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면 되지. 그러니까 b가 틀렸지. 3이라고 했으니까. 됐지? 그 다음에 237번 볼게. 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할 때 상수 a, b, c의 값을 요 그림처럼 이제 구하려고 한대. a, b, c 구하래.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지금 너네 봐봐. 이게 식을 써보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 x-1의 제곱 플러스 b의 x-1 그 다음 플러스 c. 물론 이걸 항등식으로 그냥 구할 수도 있어. 항등식으로 구해도 되거든. 이것저것 대입을 하든가 아니면 전개해서 비교하든가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근데 얘는 지금 항등식으로 구하려는 게 아니라 조립제법 이용해서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형태를 나중에 너네 많이 볼 텐데 연조립제법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연속으로 이렇게 2번 하겠다는 얘기야.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요거 한 번 했고 그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또 한 번 했으니까 2번 한다는 얘기야. 보통 이런 거 나올 때 3차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냥 2차식으로 나온 거야.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얘를 내가 x-1로 이렇게 묶어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 x-1 요 두 개로 이제 x-1 묶어주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럼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요 다항식을 x-1로 나눴을 때 이게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걸 조립제법으로 가는 거야. 얘는 1, 2, 4잖아. 개수만 갖고 오면. 그리고 여기 0 되는 x값이 얼마야? 얘가? 1이지. 1 쓰는 거야. 이걸로 나눴으니까. 그럼 처음에 그냥 떨어져서 1 곱하면 1 더하면 3 곱하면 3 더하면 7. 나머지 얼마? 7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C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머지가 C니까. 됐어? 이해하지? 그럼 이게 이제 몫이잖아. x 플러스 3 이게 몫이잖아. 그치? 상수항 1차항이니까 x 플러스 3이 몫이거든. 그럼 몫이 이게 몫이지. 맞아? 근데 요 식을 다시 자세히 보면 x-1 곱하기 a 더하기 b니까 요걸 x-1로 나눴더니 몫이 a고 나머지가 b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또.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 번 더 1로 나눈 거지. 얘가 0 되는 x값이 1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게 그대로 떨어져서 1 곱하면 1 더하면 4 나오니까 이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또? 나머지니까 b인 거지.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몫을 다시 또 이걸로 나눠서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b가 되는 거지 얘가. 됐어? 그럼 이게 몫이니까 얘가 누구야? a가 되겠지. a 이렇게. 저 마이너스 4 아니에요? 어디? 웬이에요? 그러네. 그걸 왜 지금 얘기해? 빨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알았어요. 아 그래? 어이씨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근데 나머지 똑같잖아. 그치? 됐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구하라는 거야. 연속해서 조립제 구하라고. 됐어? 근데 요게 막 엄청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왜 나오는지 솔직히 나 잘 모르겠어요. 좀 그러네. 아무튼 A가 1이고 B는 4고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면 돼. 됐니? 이게 우리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 유형 15번부터는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를 내가 오늘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하느라 대표 유형 풀어주느라 이걸 못 해갖고, 그래서 그냥 오늘 숙제는 이렇게 할게. 그냥 지금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나간 거 있잖아. 그러니까 유형 14번까지 풀면 되고, 그리고 우리 앞에 82번까지 오답했었지, 그치? 맞아? 앞에서부터 82번까지 오답을 했었잖아. 1차 오답을 했잖아, 그치? 그럼 요거 그냥 2차 오답을 할게. 됐어? 됐지? 요게 숙제라고 할게, 요거. 숙제, 영어로 홈워크. 알았지? 나머지는 오답이랑, 그 다음에 이거 푼 거 오답이랑, 그 다음에 인수분해 나가는 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튼 일단 요거까지가 숙제로 할게. 알았지? 오케이.